반갑습니다. 중매TV입니다. 50대 이상 중년 싱글. 주목하세요. 인생의 진짜 인연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참여를 원하시면 문자로 간단 프로필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중매TV가 당신의 짝을 찾아 즉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매TV입니다. 여러분, 만약 만난 지 불과 몇 달 안 된 여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현금 수천만 원을 선뜻 건네줄 수 있습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 시골에서 자수성가한 60대 남성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여자라면, 그리고 그 여자의 자식들까지 집 한 채씩은 턱턱 사줄 수 있는 그야말로 준비된 상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남자의 그 뜨거운 진심이 지옥 같은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어준 남자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취급과 충격적인 배신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들이 보기엔 늦깎이 신혼부부의 깨쏟아지는 행복한 시간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걸어 잠근 그곳에서는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보다 더 기가 막히고 소름 돋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 여자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남자는 도대체 무엇을 목격한 것일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날의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남자분에 대해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시골에 사신다고 해서 단순히 밭이나 갈고 소일거리나 하는 평범한 농부를 상상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분은 남들이 엄두도 못 내는 특수한 농사기술과 탁월한 사업수단으로 맨손으로 시작해 그야말로 엄청난 부를 이룬 분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분이죠.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되셨지만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읍내에서는 이분의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망이 아주 두터운 분이었죠. 자식 농사 잘 지었지, 곳간 꽉 찼지, 주위 평판 좋지.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텅 빈 집에 들어갔을 때 밀려오는 그 적막감 아시죠? 그건 돈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대표님, 이 많은 돈과 으리으리한 집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혼자 쓰면 그건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 통하는 좋은 짝을 만나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못 해봤던 것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먹으러 다니면서 남은 인생을 정말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게 원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오직 이 소박한 행복 하나만을 꿈꿔오셨던 분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분의 자식들이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원한다면 결혼할 때 집 한 채씩은 턱턱 해줄 수가 있어요. 돈 갖다 다 뭐합니까? 저 충분합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다 된 정말 진국 중에 진국이신 분이었어요. 그러던 중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던 분이었는데요. 두 분의 나이 차이는 딱 4살. 옛말에 궁합도 안 본다는 천생연분의 나이 차이였죠. 여자는 이혼 후 홀로 애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지만 불경기 탓에 가게는 휘청거리고 이제는 몸도 많이 지친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나도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싶다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확신이 섰습니다. 아, 이 여자다. 이 사람이면 내 남은 여생을 함께해도 좋겠구나. 남자는 결국 함께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며 조심스럽게 그 여성분의 경제 상황 등을 물었답니다. 그 여자는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대요. 사실 저는 갚아야 될 빚이 좀 있어요. 가게도 잘 안 되고 아직 출가 안 한 애들이 둘이나 있어서 어깨가 좀 무거워요. 그 말에 남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자는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빚 얼마나 돼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리다. 남자는 망설임과 추후에 의심도 없이 그 자리에서 현금 5천만 원을 건넸대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두 손을 꼭 잡고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굳은 결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하고 있는 당신 가게, 차, 집 다 아이들 물려주고 오시오. 당신은 숟가락 하나 챙길 필요도 없이 정말 몸만 내게 와주면 됩니다. 앞으로 모든 건 다 내가 책임지겠어. 그렇게 남자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두 사람의 인생 2막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짐을 싸서 남자의 집에 들어온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얼굴을 말이죠. 여자는 대뜸 생활비를 요구했대요. 살림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한 달에 500만 원은 줘야겠어요. 전에 제가 가게 할 때는 한 달에 700만 원씩 벌었으니 500만 원은 저한테 무조건 주세요. 라고요. 생활비 치고는 큰 금액이었지만 남자는 두말 없이 그래 이까지 돈 갖다 내가 뭐 할꼬.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달라는데 군말 없이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해 줬대요. 내 여자가 쓴다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아까울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살림을 합치고 보니 이 여성은 살치와 허영이 너무 많았대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300만 원 이상 하는 명품 스웨터를 사고 화장품은 명품 풀세트만 고집했대요. 게다가 시골 생활 불편하다며 남자가 외제 승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SUV만 타니 외제 SUV를 새로 사달라고 해서 남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외제 SUV를 따로 사줬답니다. 돈은 펑펑 쓰는데 그럼 집안일은 어땠을까요? 이 여자 요리를 아예 안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정말 과간이에요. 나는 평생 애들 밀키트 사서 데워 먹이며 키워서 밥할 줄은 전혀 몰라요. 이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300만 원짜리 명품 옷 고르는 손은 있고 남편 밥상 차릴 손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여자가 필요했던 건 함께 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수발들어줄 머슴과 돈 대주는 물주였던 겁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자녀 핑계입니다. 오기만 하면 며칠 있다가 자기 애들 집으로 가야 한다고 아이들처럼 졸라댑니다.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우리 애들이 쓰레기 버릴 줄도 하나 몰라서 내가 가서 쓰레기를 버려줘야 된다. 집을 청소해줘야 된다. 애들이 밥을 못 차려 먹는다. 그래서 밥 차려줘야 된다. 등 말도 안 되는 이유였대요. 여러분, 그 집 애들은 유치원생이 아니에요. 지금 다 커서 직장 다니는 30대 성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몇 번을 말했대요. 그 나이 되도록 애들이 그런 것도 못한다면 당신은 애들을 잘못 키운 거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언제까지 거기 가서 청소해주고 쓰레기 버려주고 밥 차려주러 왔다 갔다 해야 되냐. 아무리 말을 하고 타일러도 막무가내였대요. 그리고 아이들 집으로 올라가곤 했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작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에게는 난 요리할 줄 모른다며 삼시세끼를 다 나가서 사 먹으면서 30살이 넘는 다 큰 자식들을 밥해주러 가고 청소해주고 쓰레기 치우러 가야 된다면서 그것도 매주. 그리고 한 번 가면 3-4일씩이나 걸린대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행동일까요? 그럼 생활비 500만 원씩 대주고 빚 갚아준 이 남자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또 이 남성의 하루 일과를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질 겁니다. 평생 거친 농사일만 해온 투박한 손으로 이분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왜냐고요? 본인은 빈속으로 일 나갈지언정 여자는 최고로 먹여야 했기 때문이에요. 특별 주문한 최상급 인삼에 꿀을 듬뿍 넣고 정성껏 갈아서 잠든 여자 머리맡에 대령해 놓고서 새벽에 들리를 나갔대요. 그뿐이에요. 점심때가 되면 흙먼지 뒤집어 쓴 작업복을 털어가며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왔대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내 소중한 아내가 행여 밥이라도 굶을까봐 읍내로 데리고 나가 맛있는 점심을 늘 사 먹였대요. 오후에 일하다가도 틈만 나면 우리 사람 심심하지 않을까? 이분 안 궁금할까? 싶어서 간식 챙겨 들려보고 저녁이 되면 또 데리고 나가서 비싼 요리 맛있는 것들을 사 먹였대요. 밥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아내를 위해 남자는 일하랴 시중들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으로 온갖 헌신을 다 바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남자는 이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대요.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아니라 이제는 예쁜 아내가 집에 있고 비록 아무것도 아내는 할 수가 없지만 나는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었고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돌아온 대가가 무엇인지 아세요?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여자는 어느 날부터 도리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대요. 남자가 땀 뻘뻘 흘리며 집에 들어와 안부를 물으면 여자는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답니다. 당신 나를 왜 그렇게 못 믿어? 밭일하다가 수시로 들어와서 확인해야 직성이 풀려? 사람 피곤하게 진짜 왜 그래? 이런 집착도 다 의처증 증세인 거 몰라? 이렇게요.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그놈의 전화벨 소리입니다.
전화만 오면 여자는 대부분의 전화를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슬그머니 전화기를 움켜쥡니다. 그리고는 마당으로 나가서 한참 동안을 밖에서 통화하고 들어오곤 했답니다. 남자는 처음엔 자식들하고 통화하나 보다 하고 그냥 무심코 넘겨버렸대요.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그 통화의 진실, 정말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자, 이 남자와 살림을 합쳐놓고는 다른 중매 유튜브 채널에 버젓이 자기 동영상을 올려놓고 또 다른 남자들을 몰래 소개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식들 챙기러 집에 가야 된다, 애들한테 가서 청소해줘야 된다 하고 핑계댄 것은 다 거짓이었고 뭘 했겠어요. 애들 집에 가서 이 여자분.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앞에서는 이 남자에게 주는 돈으로 500만 원씩 생활비 챙기고 명품 휘두르고 호의호식하면서 밥 한 끼도 남자를 위해 해주지도 않으면서 뒤로는 어디 이 사람 말고 더 좋은 호구 없나? 하고 양다리 아니 무녀발식으로 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는 그저 여자의 수많은 먹잇감 중 하나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남자의 자존심을 더 짓밟은 건 바로 잠자리였습니다. 5천만 원 빚 갚아주고 매달 500만 원씩 주는데 여자는 어느 순간부터 몸에 손끝 하나 대는 것도 거부했어요. 그 핑계가 기가 막혀요. 나는 당신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천둥 같아서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며 남자를 아예 방 밖에서 자기를 원했습니다. 남자는 너무 미안해서 거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확인해 보려고 수면 녹음 어플을 켜놓고 잠을 청했대요.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코 고는 소리는 단 1초도 없었대요. 너무나 고요했대요. 결국 코골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 여자의 속마음은 네 돈은 다 내 거지만 내 몸은 네 것이 아니다라는 신부였던 겁니다. 이게 부부입니까? 알고 보니 또 이 여자 뒤로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대요.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면 너무 빠르다며 요리조리 피하더니 뒤에서는 자기 자식들을 시켜서 이 남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남자의 차들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등을 뒷조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남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 남은 인생을 함께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사람이구나. 오로지 금전에만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고요. 참다 못한 남자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 없겠구나. 하지만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 남자는 끝까지 신사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준 차 내놔라, 옷 벗어놓고 가라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내가 사준 비싼 외제차 그냥 당신 타. 300만 원짜리 니트, 명품 화장품 다 당신 가져가. 매달 꼬박꼬박 줬던 500만 원 생활비 이미 다 썼을 테니 더 이상은 말하지도 않겠소. 수천만 원이 넘는 그 돈과 물건들 남자답게 다 포기하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딱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말했답니다. 처음에 당신 급하다고 해서 갚아준 채권 채무 5천만 원 이것만큼은 다 달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절반이라도 좋으니 2천이든 3천이든 당신 형편 닿는 대로 돌려줘. 정말 눈물겨운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전액도 아니고 쓴 돈 다 토해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최소한의 성의만 보여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여자의 대답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수준이었습니다. 미안해하기는커녕 원망뿐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돈 없어서 못 줘. 줄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억울하면 어디 법대로 해보시든가. 끝까지 단돈 10원 한 장도 내놓을 수 없다는 그 뻔뻔한 태도. 과연 저 사람의 가슴속에 심장이 뛰고 있기는 한 걸까요? 당신은 호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주인공 남성분께 꼭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책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로맨티스트였을 뿐입니다. 5천만 원요? 물론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지만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여자와 결혼까지 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면 선생님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반토막 났을 수도 있잖아요. 조상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주 비싼 수업료 내고 내 인생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될 애군을 미리 막아냈다고 털어버리십시오. 선생님, 똥차가 지나가면 벤츠가 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따뜻한 진심을 알아봐줄 진짜 인연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멋진 남성분이 상처를 털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댓글창에 힘내세요. 당신은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라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돈 요구, 그 끝은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말뿐이네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황혼 재혼을 빙자해서 마음에 멍을 남긴 사연이 또 있나요? 다른 분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저희 중매TV는 단순히 중매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셔서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저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매TV였습니다. 사랑합니다.